안녕하세요. 45년차 노인 전문의 닥터 김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 쉬셨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셨나요? 관절이 뻐근하고 소화도 잘 안 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전 제 부모님께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 아버지는 90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바둑을 두십니다. 어머니는 86세에도 매주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시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단하고 값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제가 4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모두 6가지 핵심 부위를 특별히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으신다면 어쩌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한 삶의 지혜와 비결을 계속 얻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뇌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오신 85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어제 먹은 약도 기억나지 않고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박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뇌가 조금 게을러졌을 뿐이었는데요. 제가 45년간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뇌를 깨우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제 스승님이셨던 고 정현우 교수님은 93세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비결은 매일 아침 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었는데요. 뇌도 근육과 같아서 매일 자극해주지 않으면 녹슨다네. 스승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제 진료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 뇌 깨우기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반대 손으로 칫솔질을 해보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눈을 감고 양말을 신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 비결은 멀리 있지 않고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둘째, 두뇌 영양 공급입니다. 제가 박영희 할머니께 권해드린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견과류 한 줌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으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저녁에는 달걀 한 개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화기관입니다. 지난달 79세 김철수님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해요. 매일 소화제를 달고 살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러셨죠? 하지만 지금은 86세의 나이에도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십니다. 소화기관 관리의 핵심은 리듬입니다. 마치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는 기차처럼 우리 몸도 일정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황금시간 식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7시에서 9시 사이, 저녁은 반드시 6시 이전에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리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제 진료실에 단골 환자셨던 84세 이영자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동안 소화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법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김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는 소화제 없이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손주들과 외식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절입니다.
지난 겨울 추운 날씨에 한 할머니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고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77세 장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죠? 저의 아내도 5년 전까지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들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도 다니십니다. 관절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닌 매일 조금씩 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관절 관리의 황금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관절 깨우기 운동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5분만 투자하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기를 10회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뻐근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시작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최병철 할아버지는 85세임에도 이 동작들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아요. 손주들과 공원도 다녀올 수 있게 됐답니다. 네 번째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작년 봄 81세 박정호 할아버지가 급하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요. 밤에는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 깨기도 하고. 심장, 참 신기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죠. 하루에만 10만 번 이상을 뛰는 이 놀라운 장기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제가 30년간 심장질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심장을 가진 분들은 모두 3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침 심장 달래기 습관입니다. 기상 직후 5분간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런 간단한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의심스러워 하십니다. 제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2세의 나이에도 혈압이 120에 80을 유지하고 계세요. 둘째, 혈관 청소부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통곡물과 견과류로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올리브오일을 넣은 샐러드를 드시고 저녁은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김 선생님, 그런 식단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정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할아버지는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기해요.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트 주변을 3바퀴씩 돌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5번째는 수면과 피부입니다. 지난달 76세 김순자 할머니가 피곤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잠을 못 자요. 피부는 자꾸 가렵고 거울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것 같아 우울해요. 수면과 피부? 얼핏 관계없어 보이지만 45년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 아내도 3년 전까지는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7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피부도 훨씬 건강해지셨죠? 비결이 뭐냐고요? 첫째, 황금 수면 준비 습관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따뜻한 족욕을 20분간 해보세요. 족욕만으로도 체온이 적절히 올라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83세 이명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이 관리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촉촉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네요. 둘째, 피부 재생 관리법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 후 즉시 보습을 해주세요.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중 피부가 가장 건조한 시간이 바로 아침이니까요. 마지막 6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얼마 전 85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우울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육체는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은사님이셨던 96세 박수영 교수님은 여전히 주2회 의과대학에서 특강을 하십니다. 그분의 비결은 바로 마음 관리였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매일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난다네. 은사님의 이 말씀은 제 진료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 아침 마음 열기 습관입니다. 기상 직후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 창밖의 새소리, 아침 햇살.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 할아버지도 처음엔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김 선생님, 제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딸에게 전화하는 게 이제는 하루의 낙이 됐어요. 손주들 이야기 들으면서 웃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둘째, 사회적 관계 만들기입니다. 주 1회라도 친구들과 만나보세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행복 비타민입니다. 제 어머니는 매주 토요일 요양원에서 책을 읽어주십니다. 그때만큼 활기찬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걸 느낀다는 게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5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6가지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실천해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5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점심 후 5분 산책, 저녁에 5분 감사일기. 둘째,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TV 볼 때 손가락 운동하기, 식사할 때 20번 이상 씹기,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기. 지난주 91세 이명숙 할머니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1년 전 제가 얼마나 우울하고 아팠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45년간 의사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마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95세에 수영을 시작해서 100세의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딴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전문의 닥터 김이었습니다.